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둘러싸고 충청권에서는 세종 제2집무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 이런 윤 당선인의 일련의 발언을 살펴보면요.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한 획으로 기억될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이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육동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에서 김상봉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에서 정윤선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의 시대를 모토로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런 모토를 밝히면서요. 이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바로 어제 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임명장도 수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유 교수님도 가서 임명장 받으셨죠? 네네. 예.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네네. 해주시죠. 예, 예. 어제 오전에 예, 예. 그 대통령 지금 집무실이죠. 네네. 그 효자로에 있는 서울 효자로에 통이동. 있는 예, 통이동에 예. 있는 거기서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했습니다. 네. 첫 회의를 지켜본 소감이 대단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자께서 그 윤석열 정부는 지방의 시대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 네. 이렇게 했고요. 또 몇 가지 그 키워드가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 곧 국민 통합이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 다른 인수위하고는 다르게 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내내 같이 함께 하고 싶다. 네. 이제 이렇게 그 굉장히 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동안의 자치분권 균형 발전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많았는데 네. 대통령의 이렇게 강력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네. 이제 앞으로 우리 그 특위에서 신정부가 그려야 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청사진 또 네. 그거를 수행하는 균형 발전의 틀 이것을 잘 만들면 지난번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피부에 와닿는 또 지역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 발전이 가능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네. 저희들이 회의에 임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 섞인 관측을 해주셨는데요. 뭐 다른 분들도 내용을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역대 보수 정권, 보수 성향의 정부가 네, 네. 이 보수 성향 정부는 사실 어떤 집중과 효율을 중요시하기 그랬죠. 때문에 예, 예.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모토를 사실은 내세우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정부에서 사실은 그러한 전향적인 어떤 가치를 수용하고 네, 또 그 네. 부분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균형 발전이나 세종시 모두 어떤 진보 진영의 뭐 전리품이었죠. 예, 사실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르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박사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네, 네, 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수위에 신행전수도 건설 특별 TF를 두었고요. 네, 네. 그 TF가 끝난 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서 네. 국가균형 정책을 임기 내내 이렇게 지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네. 같은 패턴 또 네, 좀 더 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후에 또 이 특위가 계속해서
상존을 하고요. 네, 또 네. 강력한 세종 TF,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 모두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국가 균형 발전의 꽃은 아무래도 세종시잖아요. 예, 세종시 뭐 시민분들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예,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네, 뭐 지역 이제 불균형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거고 또 예견되었던 이제 문제인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그동안 한쪽은 계속 과밀화 때문에 힘들고 한쪽은 이제 지역 소멸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아마도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네네. 어떤 우선순위로 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네. 그런 데에서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그런 정책들이 좀 수도권은 숨통을 트이고 지역에서는 좀 활력을 찾는 그런 이제 지역의 발전 정책으로 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뭐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유 교수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십니다. 네. 이번에 뭐 교수님도 그렇고 충청권 인사분들이 몇 분 들어가셨어요. 그 네, 세종에 네, 뭐 네, 류재하 변호사 들어가셨고 강영환 대전대 그 교수님도 뭐 실무를 실무진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맡으신다고 네,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업무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게 좀 충청권만의 또 이 균형 발전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물론이죠. 보세요? 예, 이게 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네, 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네, 것이. 네. 근데 이제 어제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뭐 강도가 더 세서 그렇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마다 네, 네. 균형 발전을 강조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네. 큰 의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면은 이게 용두사미처럼 늘 그렇죠.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집권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뭐 코로나 문제도 생기고 네, 또 경제난도 생기고 하니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늘 끝에 가면 아쉬움이 들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는 저런 대통령 당선자의 초심이 변하기 전에 얼른 우리가 좋은 청사진을 만들고 네. 틀을 잘 정비를 해서 바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네. 각오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충청 지역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뭐 여야 후보들이 다 같이 공약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들도 이제 저희 지역균형 특위에서 앞으로 다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과연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네. 또 재원 조달이 뒷받침이 되느냐, 또 나아가서 다른 지역과 마찰이 있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검토와 네, 네.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뭐 제가 충청권의 입장에서 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우리가 선거 때는 뭐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해서 충청도 때문에 이겼다고 하면서 네. 뭐 정부 출범하면 또 정책에서 밀리고 소외되고 인사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돼 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선 공약이 이제 뭐 지역별로 워낙 많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거를 이제 서로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뭐 그런 역할까지 다. 그럼 그렇죠. 충청권 메가시티나 이런 것도 다 논의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우선 우리 충청 지역 내에도 약간의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지방 은행 문제도 뭐 대전하고 충남하고 또 좀 각각 그 공약이 제시됐고요. 네, 네. 또 우리 커다란 숙제라고 볼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도 네, 네.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조율하고 우리가 먼저 합의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그래야 다른 지역에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경쟁해서 그 정책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우선은 우리 지역 내에서 약간의 이렇게 좀 갈등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공약을 우리 잘 다듬어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인수위에 전달해 줄 때 네. 힘을 갖겠죠. 네. 그래서 우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처장님 또 뭐 하나 기대가 되는 게 김병준 의원 특위위원장 뭐 세종시 3파 역할을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리고 세종에서 실제 정치를 또 하셨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에선 더 기대감이 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러한 그 지역 균형 발전과 관계되어 있는 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충청권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실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네. 과거에 그동안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부터 네.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작년이었죠. 이제 국회의사당
설치법이 이제 통과를 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은 이제 윤 당선인이 계시는 국힘에서는 약간 미온적 태도를 좀 보였던 게 사실이고 네, 네.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좀 전향적으로 이제 태도가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인수위에서는 특히 이제 TF도 꾸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축정권에 집적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산물 이런 것들 눈물과 노력과 피와 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에서 좀 네, 더 네.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네. 지역 균형 발전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충청권에서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뭐 당선인 발언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행정대고 진짜 수도로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취임 후 첫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또 세종 TF까지 설치가 됐단 말이죠. 예, 뭐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 얘기는 유 교수님께 이따 설명을 또 듣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대통령 이 집무실 세종 설치는 현재 헌법상 네, 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유효한 있죠.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현재 상태에서는 헌재의 재결정이 있든지 아니면 네, 네. 개헌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세종시가 집무실을 이전해서 행정수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먼저 필요하고요. 네, 네. 또 사회적 합의에 해당하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현재 이제 집무실과 관련돼서는 혁신도시 특별법의 개정안을 양 당이 모두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요. 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후 절차가 얼마나 빨리 조속히 양당 간의 협치에 의해서 진행됐냐의 여부에 따라서 네. 제2무실의 그 속도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예, 김 교수님. 아, 예. 이 세종 제2집무실은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적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어떤 행정 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주는 상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이 제2집무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레테르가 제1이 아니라 네, 이기 네. 때문에 잘못 그냥 이대로 지속되다가는 이게 가도기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허상으로 남을 가능성도 우려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제2집무실, 제1집무실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대통령 당선인께서 정말 이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네. 굳이 공간이 없더라도 국무회의를 매월 네. 예를 들면 행정 수반으로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재를 하는 것이 우선은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이자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2집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해야 되고 예산 배정 받아야 되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하려면 사실은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다 끝날 때쯤 돼서야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사업이 네. 실질적으로 스타트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을 정말 의지가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아주 텀은 그렇게 길지 잦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주제를 한글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새로운 당선인께서도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빈도를 높여서 행정수도의 제2집무실의 물리적 공간적 의지를 좀 더 높여주셨으면 네. 상징성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 그 당선자께서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하겠다 네, 이런 네, 약속도 했고요. 네. 또 격주마다 국무회의를 하겠다 이런 약속 네, 네, 과연 네. 계획도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세종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실질 진짜 수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제가 어제 첫 회의에서 세종시에 관한 질문을 첫 번째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세종시가 지금 출범한 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네. 2012년에 출범해서 네, 인구가 불과 한 10만 남짓에서 출발해서 지금 38만이 넘었어요. 네, 네. 뭐 3배 이상 넘었으니까 잘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증가된 내용을 보면 이 도시가 원래 그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생겼습니다. 네.
이를테면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숱한 우여곡절과 숱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숱한 어려움 속에서 만든 도시인데 10년 지난 지금의 결과를 보니까 수도권 인구는 뭐 한 24%밖에 안 내려왔어요. 네, 네. 나머지는 다 우리 인근 대전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끌어다가 인구는 늘었지만 주변 지역이 다 공동화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종시의 원래 목적이 다소 좀 훼손됐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권의 상생 발전도 상당히 기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세종시가 다시 한번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때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그 균형발전의 성과, 문제점 뭐 이런 거를 쭉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세종시가 빠져 있어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우리가 만든 건데 세종시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세종시가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뺀 거냐. 뭐 그랬더니 좀 이렇게 좀 우물우물하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던데 그 정도로 세종시가 지금 그러한 그 균형 발전의 역할에서 다소 조금 위축돼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뭐 여야 막론하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도 세종의사당도 만들고 집무실도 만들어서 진짜 수도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앞으로 갈 길이 멀거든요. 이를테면은 헌법도 고쳐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는 게 헌법에 명문화돼야 이제 국민들 논란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세종시의 지난 10년의 성과가 다소 좀 벗어나 있는 점은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과제다. 예. 해결해야 할. 네. 그러니까 이탈된 경로를 재탐색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집무실이 어떤 새로운 동력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게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법을 고치지 못하면 제2집무실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먼저 우리 정 박사님 뭐 지금 개정안 논의 과정 좀 정리를 좀 먼저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이 개정안은 대선 이전에 작년 12월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지석 의원님 그리고 또 국회의장. 민주당에서는 세종이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님께서 각각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발의 내용은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에서는 이전 기관 중에 대통령실은 제외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같고 또 같은 시점에서 양당이 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그 분위기 그대로 간다면 바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설계나 건설하는데 2, 3년 정도 걸리고요. 바로 지금 당선인께서 강력하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2달에 한 번씩 국무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제2국무회의라고 하는 중앙 지역 간 정례 회의도 여기서 개최를 하게 되고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한 20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지방분권위원회나 균형발전위원회는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각종 위원회가 내려오고 그러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회를 문턱을 넘는 일이다. 그래서 일단은 당선인께서 협치를 하고 민주당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당연한 논리인데도 이런저런 사유로 국회를 문턱을 못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은 이미 설득하셔서 당선되셨으니 파트너인 민주당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신구 권력 간의 권력 다툼은 참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 큽니다. 김 교수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육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예를 들면 세종시가 지금 신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사업 또는 혁신도시 사업의 어떤 그 부분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아까 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축
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전국의 10여 개의 혁신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모도시 역할을 하는 게 또 네. 세종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종시가 어떤 뭐 주변 도시의 어떤 그 훼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역할이 미흡했고요. 네. 왜냐하면 30만, 38만 정도의 도시로서 이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네. 유인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서의 어떤 이 잠재력, 체급이 사실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50만, 80만이 되고 사실은 이게 이 행정 수도 광역권이라고 해서 좀 체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전이나 천안이나 청주나 공주로 해서 이게 한 적어도 한 300만 정도의 이른바 행정 수도권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광역적이고 양적으로 좀 규모가 커야 그래야 수도권으로서부터 인구를 유인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네, 네. 그야말로 초기에 국가 균형 발전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2집무실이든 세종의사당이든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메가시티와 또 궤를 네.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잠깐 네, 좀 네. 덧붙이면은 실은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세종시가 실은 수도라기보다는 그냥 행정복합 도시라고 하는 기능으로밖에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네, 그게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또 이 수정안으로 발표되는 수정안이 등 나왔었죠. 그러한 예, 우여곡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급을 키우고 아니면은 그 도시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토대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평가가 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속사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제가 그러게 예 어느 분 그 속에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세종시는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그냥 네네. 신도시가 아니라 그렇죠.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 역할을 해달라고 만든 도시인데 뭐 여기 세 분 다 아시겠지만은 또 하나의 미션이 추가됐어요. 자치분권의 모델 도시가 되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저는 이게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외국의 지금 신행정 수도나 수도를 이전한 곳을 보면 상당 기간 자치권을 제약을 했습니다. 네. 워싱턴 DC가 만들어진 게 1800년이에요. 워싱턴 DC에 자치권을 부여한 게 1974년입니다. 170년 동안 자치권을 안 준 거예요. 지방자치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몰라서 안 줬을까요? 수도를 만들 때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여러 지역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캔버라도 그렇고 브라질리아도 그렇고 최근에 만든 푸트라자야 말레이시아의 수도도 연방 관할 소속입니다. 네. 자치권을 좀 멀리 나중에 주든지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치 모델 도시도 해야 되겠고 국토 균형 발전도 해야 되겠다고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고 네. 또 자치 모델 도시를 만들려고 보다 보면은 굉장히 그 주민의 이익만, 주민의 시민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뭐 조화를 이루든지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처리하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좀 거시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당장 급한 건 행정수도 특별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사실 개헌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여야가 지금 뭐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세종시 뭐 시민단체들이나 세종시 입장도 당선인 취임 전에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게 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정책에 있어서는 정치적 과정과 이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네. 이른바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이제 정기석 부의장께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제2집무실과 관련해서 발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여야 또는 뒤바뀐 여야가 얼마만큼 정치적 합리성을 조속히 이뤄내느냐. 네네. 이제 그게 사실은 중요한 관건이겠죠. 네네. 근데 그 정치적 일정은 사실은 뭐 저희들은 전혀 네. 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네. 뭐 대신 크게 쟁점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쟁점 뭐 크게 쟁점 있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행복도시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태동한 그러한 도시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서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국회 일정이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과정과 함께 사실은 조금이라도 당기려면 행정적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 정치적 이 지도력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걸 세우려면 사실은 이 도시 기본 계획도 해야 되고 이제 기본 계획과 예산 과정이 사실은 좀 더 같이 병행되었으면 훨씬 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집무실 설치법은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했고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출범 전 5월 10일 전에 또는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인데 제가 조금 하나 걱정하는 거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 문제가 또 정략화된다든지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죠. 분열이 생겨가지고 혹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 세종시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또 지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하고 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관철을 해야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이 약속을 지킬 겁니다. 유 교수님이 좀 역할을 하셔야 되겠는데 충청 지역 정치인들 이렇게 좀 모으셔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 건 아니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뭐 이견이 없는 거죠.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각각 법안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여야는 최대한 이제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그 부분이 걱정인데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어떤 정책이 정치 논리로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국민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죠, 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부터 국힘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을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쏟아내듯이 많이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단지 이제 시민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좀 원하는 거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후에 정부에서는 그 지역의 대통령, 지방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법 통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도적, 정책적 그런 뒷받침도 좀 같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세 분께 그것도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개헌 얘기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제1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제2 집무실은 개헌이 없어도 뭐 설치가 가능할 걸로 다 보여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지만 사실 윤석열 당선인 말대로 행정 띄고 진짜 수도가 되려면 개헌 없이 청와대가 이전하는 건 어렵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 박사님부터 좀. 개헌은 이제 사회적 합의 중에서 가장 큰 합의를 요구합니다. 양당 간의 국회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 투표를 통한 국민 합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는 우리나라 정치 환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의 어떤 요소가 주 이슈가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또 선거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이렇다 저렇다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 게 제2 집무실에서 격월 단위로 국미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중앙 지역 간 협의회도 열고 이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설령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능상 세종이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같이 이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당의 당사도 와야 되고요. 주요 언론사의 보도국도 와야 되고요. 또 국회를 상대로 로비하는 사업자 단체, 대기업들, 이익단체들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큰 회의를 하려면 컨벤션이나 호텔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블랙홀이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기능들이 전입으로 오게 되고요. 또 상주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증가해서 실질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고 세종시가 확대될 것으로 뭐 당연히 기대가
문제가 되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헌은 최종적인 목표이고요. 네, 네. 그게 설령 달성되지 않더라도 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네. 이후에라도 예, 그 기능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네. 이 국회 세종 분원, 그러니까 네. 국회 세종 의사당 때도 이 개헌 문제가 상당 부분 걸림돌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국회 의사당 세종 의사당을 만들더라도 분원의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 세종청사가 자리 잡을 때의 기본적인 비효율성이 국회 입법부 내에서도 또 비효율성 문제가 상당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부분입니다. 본회의는 여의도에 남겨둬야 근본적인 그렇죠. 근본적인 이 간섭법법에 의한 개헌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네. 이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내려온다고 해도 당분간 입법부 내의 비효율성 네. 문제가 상당 부분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제2집무실도 사실은 이 부분도 이 렛데르가 제2집무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물리적 공간적인 의미로서 머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개헌 문제는 사실은 집무실도 그렇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그렇고 항상 세종시를 어떤 정치 행정 수도로 굳건한 그야말로 네. 당선인이 얘기한 행정자 뺀 찐 수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헌 부분이 실질적인 이 근본적인 이 행정 수도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막고 있는 거죠. 네. 개헌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네, 네. 우리 세종시는 계속해서 정략적인 도시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개헌이라는 게 절차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에요. 네. 그 이전에 우리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정신을 회복하는 건데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세종시가 다소 조금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를 보는 주변 충청 지역에서의 시각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가 세종시 만들면 다 같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세종시로 다 인구도 가고 모든 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집값은 세종만 오르고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세종시가 좀 이 문제를 크게 전체 충청권 차원에서 봐야 되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1990년에 베를린과 본이 나눠졌거든요. 네, 네. 통일이 되면서. 근데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이 국정이 이원화됐다, 비효율이다. 네, 그런데 그걸 잠재운 거는 2006년에 헌법에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네. 베를린의 수도는 독일 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이제 가야 할 길인데요. 네,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좌우지간 우리 세종시하고 주변 충청 지역이 힘을 합해야 되고 네. 세종시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윤 당선인 발언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아까 정 박사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세종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선 기능 보강을 한 뒤에 법률로 뒷받침하는 쪽 어떠냐. 그리고 개헌 시점은 국민들이 좀 정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세종시를 이집무실이라든가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잘 추진을 하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 박사님하고 좀 결이 비슷한 얘기였는데 이 부분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서 어떤 박탈감을 느끼신다고 했는데 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예. 돈의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도시 특별법은 규정상 네. 그 돈을 예정지구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열심히 해서 세종시 행복도시를 유치했는데 주변 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행복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그 특별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정지구에만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행복청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풀어서 네. 그렇죠? 주변 지역에 대전, 네. 청주, 천안 이런 지역에 그 기본적인 우리 수도권 광역권을 형성할 수 있으면 네. 훨씬 아까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언적이고 이미지적인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돈의 문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행복도시 특별법을 빨리 풀어서 이 혜택을 수도권 이 행정수도 광역권이 고루 누릴 수 있으면은 네. 훨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급도 커지고 네. 상대적인 박탈감도 줄어들고 지역 간의 갈등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사실 지금 뭐 대통령 집무실이 뭐 이 얘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세종시에 없느냐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 총리실 4층에 귀빈 있습니다. 집무실이라고 네.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유명무실하죠. 이렇게 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거 예방한 안전장치 같은 것도 저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뭐 예. 제2집무실을 보완할 안정장치. 네, 그러니까 혹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2 집무실을 뭐 못 박는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걸 위해서 예, 뭐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논의를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아니 생각하세요? 뭐 당선자도 네. 기본적으로 이 세종시 문제는 선 기능 보완 후 법적 조치 이렇게 네, 해서 법적 조치나 강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실질적인 직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네, 네. 수도로 한 발짝 더 접근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지속 가능한 생각이고 현실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뭐 청와대 이전 문제도 지금 네, 네. 아직 사실 그게 제일 크죠. 남아 예.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집무실을 이전한다 또는 뭐 국회 분원을 이전한다 이거는 이제 뭐 장소적 공간적 이동이고 네, 네. 물리적 이동이잖아요. 네, 네.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더 본질적인 목적은 대통령이 집무실을 이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우리가 타파해야 되고 네, 네. 국회도 세종 분원에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요. 네, 네. 뭐 이전만 한다고 그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이 공간적 물리적 이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집행부와 국회의 관계 네.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새로 자리 잡는 네. 그런 계기를 우리가 세종시가 만들어야죠. 네, 네. 그래서 그 세종시에서의 그 작은 개혁이 대한민국의 개혁으로 네. 나아갈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뭐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저희 참여연대 사무실로 아까- 예, 예. 뭐 많지는 않지만 두세 차례 정도 이제 전화 집무실 문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종 집무실로 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용산으로 가지 말고요. 아예 이제 세종으로 오는 걸로 해서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좀 제시 좀 하자 이렇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은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실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 소통의 문제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집무실을 뭐 제2집무실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그런 법적인 통과 이외에도 그렇다고 하면은 세종에 집무실만 설치하고 실질적으로는 또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것 또한 저희가 바라는 바는 아니다. 그랬을 네. 때는 세종에서 집무를 볼 수 있는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뭐 국무회의라든지 중요한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분들이 그러면은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 국가와 소통하고 전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세종 제2집무실에서 집무를 보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정책적 그러한 그 틀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말씀이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아까 육 교수님하고 그 연대 말씀해 주신 부분 좀 뭐라고 할까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세종 제2집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떤 산업 또는 유인력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를 들면 국회 세종부는 세종의사당은 인력과 기능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네, 파급 네. 효과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중앙부처 행정부처보다 훨씬 더 클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청와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집약돼 있고 네, 소수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만 잠시 왔다 갔다 업무만 보고 그 기능, 부가적인 기능이 사실 이전한다고는 사실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성에 분명히 머무를 거고 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을 명실공히 어떤 정치행정 수도로 하려면 사실은 현장에 있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정의 운영 권한이라고 할까요? 능력을 정부 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사실은 분권형 책임 총리제로 확실히 두는 게 그게 훨씬 더 집무실을 가져오는 거. 그건 정치적 상징으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실질적인 중앙 권력을 이 세종시로 정치행정 수도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국무총리로 하여금 여기서 이 모든 행정의 업무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분권 체제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실질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제2집무실이 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 그렇죠. 국무총리를 하여금 분권형 책임 총리제로 가는 부분인 거죠. 이 사실은 말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와서 국무회의 주최하는 것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분권형 책임 총리제를 둬서 세종에 상주하도록 그래서 국정 전반적인 것을 국무총리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뭐 단계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원대한 꿈, 진짜 수도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서 성과를 내고 본래의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자꾸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냄으로써 이제 헌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저희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 김 교수님 실질적인 영향력은 국회 이전이 훨씬 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윤 당선인 공약입니다. 네. 국회 이거 좀 서두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정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회는 국회법 원안이 작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문제라는데 그 밑에 이제 합의 규정인 국회 규칙에서 그러면 분원의 상임위는 어느 것을 둘 것이고 주된 기능, 본회의는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이 또 여야 합의에서 또 정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대통령 집무실과 같이 여야가 또 협치가 되어야 현재로서는 이제 소관위가 세종시에 있는 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소관이 11개에다 플러스 알파가 온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양당의 의견이 공동으로 제시는 돼 있지만 아직 합의는 되지 않았다. 그 합의가 끝에 국회 규칙이 개정돼야 된다. 그렇지만 다만 이거는 현재 행복청의 특별회계에 설계비 147억이 반영되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속도는 이집무실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규칙은 말 그대로 규칙이기 때문에 법만큼 이렇게 기묘한 합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논의 중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한 19년, 20년 정도로 뒤로 돌려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이죠. 노무현 당선인이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거야였습니다. 거야가 반대를 했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또 헌재에서도 관수범법이라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종시가 이렇게 생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작동을 했다 보냐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즉 헌재도 도와주지 않고 국회도 도와주지 않고 국민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만이라도 세종시의 행정 수도는 아니지만 행정부층 복합도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점도 이번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당선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 저희 저희 지금까지 제2집무실 얘기 쭉 했는데 사실 국회의사당 얘기 지금 잠깐 해주셨는데 국회의사당부터 저희가 서두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선은 이제 순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네.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뭐 2027년도에 이제 개원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걱정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목격한 부분이거든요. 네, 정책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고 해서는 지지부진되고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이제 본회의 통과할 때 사실 국민의힘 중에 그 의원들이 많이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나중에 이후에 규칙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이후에 뭐 규모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에서 이제 뭐 문제가 좀 되거나 했을 때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하지만 쭉 진행되어 왔던 거고 앞으로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은 갈 길이 되게 바쁘고 멀거든요. 그래서 네. 더 이상의 그 다른 논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정책이 정책대로 제대로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들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 발언 들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당선인 말대로 뭐 아까 찐이란 표현 아까 김 교수님 쓰셨는데 행정 떼고 찐 수도 만들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 부분 저희 마무리 발언 한 1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부터 저희가 예. 그 우선 아까 그 육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제를 던져 주신 것 중에 국가균형발전 외에 자치분권 네, 모델 네, 네.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내에 이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있는 데가 제주도 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이 딱 두 개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 특별법은 오랫동안 여러모로 갖춰지고 했습니다만 세종시가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의 역할도 하지만은 자치분권의 모델을 통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러한 기능도 부여받고 있는데, 사실 이 자치분권 모델을 하기 위해서 여러 행안부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기능과 그 법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로운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배분하고 이양하는 것도 상당히 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 일종의 그 실험 단계에 있어서 세종시를 통해서 그러한 권한과 자치분권을 위한 또는 지역 균형을 위한 그러한 권한과 권력을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이양할 수 있는가, 그런 의지를 상당히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요. 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니 해도 저는 세종시만의 행정 수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종 행정 수도 강역권이라고 해서 네. 어디까지나 최소 200만, 300만의 체급을 좀 키워서 제대로 된 그러한 어떤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도권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럼 처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대통령 집무실도 그렇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세종에 있을 뿐이 실은 이제 충청권에 있게 되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쏟아져 내고 있는 그 지역 현안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그것들을 조율하고 한 방향으로 해서 지자체마다 각자 조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충청권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네.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 박사님. 네. 저는 그 지난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 중에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 시즌2 그 부분도 2차 참, 공공기관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할 수도 있었고 계획도 다 마련됐는데 결국은 이제 못하게 못했죠. 됐는데요. 가장 큰 건 뭐냐면 초기에 하지 못했다. 네. 즉 이게 안 내려가려고 그러고 네. 또 받는 쪽에서는 더 좋은 걸 달라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네. 조율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 갔다.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은 물론 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네. 강력한 대통령의 결단과 집행력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정부 출범 초기에 많은 부분이 진도를 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죠. 우리 육 교수님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기회 있을 때마다 인수위에 가서 대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요. 정권이 교체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늘 우리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 선거 때 충청권이 캐스팅 모든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충청권은 잘 보이지 않는, 다시 충청권의 소외론, 홀대론, 네. 이렇게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 행정상의 불이익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권이 단합을 하고
특히 우리 세종시 문제는 다 같이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시가 정말 진짜 수도로 갈 수 있도록 뭐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뒷받침해주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충청권에서 약속했던 여러 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다. 많이 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발언은 못 드리겠네요.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